자, 16번 C 언어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제가 에디터에다 복사를 떠놨고요.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배열이 지금 5행 5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료형이 정수 타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AR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놓고요. 0번부터 인덱스가 출발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행방향 인덱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열방향 인덱스가 또 필요하겠죠. 예, 열방향 인덱스 0번부터 출발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덱스를 제가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1, 5, 6, 7, 8. 자, 그 다음에 2, 4, 6, 4, 9. 그 다음에 여기 1, 5, 7, 4, 2. 그 다음에 여기가 2, 3, 4, 5, 5. 그 다음 여기가 5, 2, 4, 1, 1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배열은 다 저장을 했고요. 다음 거 볼게요. 변수를 또 선언했는데 x 변수를 선언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0으로 초기화했고요. y 변수도 0으로 초기화했어요. 자, 그 다음에 res라고 하는 변수를 또 선언을 했는데 초기화시킨 값을 봤더니 얘는 배열을 봤을 때 0,0이죠. 그럼 여기 1이라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장해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hile문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while문은 이제 무한 반복입니다. 네,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조건이 성립한다 라는 전제로 반복을 계속 수행하는 무한 반복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조건을 비교해 봤더니 if 함수문이 일단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비교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법이 지금 등장한 게 뭐냐면 AND 연산이 일단 등장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ND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자계산기 일반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아마 아실 건데 이 필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 이 개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교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뭐 이면서 뭐 하고 뭐 이고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뭐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마스크 연산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전자공학에서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집합기호로 쓰자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이거가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 이제 그 진리표를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건데 실제로 보면은 0, 0, 0, 1, 1, 0, 1, 1 이렇게 입력 경우의 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가 실제로 여기는 0, 여기 0,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집합 논리고 논리곱 개념입니다. 논리고 다 같은 말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조건이 성립해야지만은 얘는 실제 결과가 true가 나온다더라 그렇게 판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건이 틀렸죠. x가 0이죠. 그럼 else if로 빠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그 중괄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문법 구조상 한 줄 처리는 중괄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그 출제된 문제에서 중괄호가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어느 교육 해주시던 분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무조건 중괄호를 한 줄짜리라도 넣는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법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혹시나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코드가 막 몇백 줄 막 길어졌을 때 찾기가 힘들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무조건 중괄호를 한 줄도 그냥 처리하는 것도 넣어라 이렇게 강조하시던 분이 있는 걸로 기억해요. 하여튼 그 뭐 개인의 선택인데 문법상으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조건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로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 때 x값이 또 틀렸죠. 다음 LG if로 넘어가서 y 비교를 해야겠죠. 얘도 틀렸죠. 틀렸어요. 다음 LG if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ARR에 x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럼 0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1행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열 위치는 0번 열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1행 0열로 가게 되면 여기 2라는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2랑 비교해야 될 대상을 또 따져봐야겠죠. 부등호는 지금 보시면 제가 적은 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를 비교하느냐? 여기 봤더니 ARR에 먼저 x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x니까 0번 행에 그 다음에 열 위치는 y 더하기 1이에요. 그럼 0 더하기 1이죠. 그러면 1열을 가리키고 있겠네요. 자, 0행 1열이니까 5라는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실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LG로 빠지게 되겠죠. 자, LG가 결국 실행이 되는데 문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X는 좀 풀이를 할게요. X는 X 더하기 1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 줄여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플러스는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저기에요. 제가 위에 적은 대로 이렇게 풀어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문법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x 값이 지금 0이죠. 0 더하기 1을 해서 x가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처리가 끝났고요. 이렇게 하면서 if문이 종료가 된 거죠. 맞죠? 여기까지가 if문 종료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res를 처리해야 되는데 res도 문법이 지금 조금 줄여져 있죠? 그래서 res는 res 플러스 arr 배열을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풀어서 보시는 게 편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 되고요. 난 뭐 그냥 줄인 상태로 봐도 문제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게 풀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x 자리가 얼마냐면 1입니다. 그 다음 y 자리는 0이죠. 그럼 1행 0열이죠. 자, 1행 0열로 가게 되면은 2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긴 2가 될 것이고 res는 지금 현재 1이죠. 1 더하기 1을 해서 얘가 3으로 바뀝니다. 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조건이 맞죠? 그럼 if 함수 또 진입할 수 있겠죠. 자, 비교를 했는데 x 값이 틀리죠? 조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LG if로 넘어갑니다. 역시 x 값이 틀렸죠? 또 LG if로 넘어갑니다. y 값을 비교하겠죠? 조건이 틀렸죠? 네, 다음 LG if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배열의 좌표를 따졌을 때 여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x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2행을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열의 위치는 0번 열을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2행 0열이니까 여기 1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비교해야 될 대상은 1을 비교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부등호는 지금 제가 적은 대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번에도 또 좌표를 따져야 되죠. 그래서 1행에 이번에는 열 위치가 0 더하기 1이니까 1열을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1행 1열을 보게 되면 4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를 했을 때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또
LG로 빠지게 되겠죠. LG 부분으로 가서 봤더니 문법을 또 풀어서 보게 되면 x는 x 플러스 1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x값은 현재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2로 변환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f문이 종료가 됐고요. res 부분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res는 res 플러스, 자, 배열의 위치를 따졌을 때 2,0이죠. 그러니까 2,0에 해당되는 1이라는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당연히 더해야 될 값은 1이고 res는 3이니까 3 더하기 1을 해서 4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갑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if로 진입할 수 있게 되겠죠. x값을 비교했더니 조건이 틀렸죠. 네,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else if에 또 x값이 틀렸죠. 네, 그 다음 else if로 넘어갑니다. y값을 비교하죠. 조건이 틀렸죠. 다음 else if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배열의 위치는 x 플러스 1이죠. 네, 그러니까 3번 행을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y 위치는 0번 열을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3행 0열에 해당되는 2라는 데이터를 비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라는 데이터를 부등호로 이렇게 비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대상의 좌표는 2행에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이죠. 0 더하기 1이니까 2행 1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행 1열 값인 5라는 데이터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겠죠.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LG로 빠지게 됩니다. 자, LG는 역시 문법을 풀었을 때 x는 x 더하기 1을 처리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보게 되면은 x값이 현재 2가 될 것이고 2 더하기 1을 해서 3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if문 종료가 됐고 res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res는 res 더하기 그 다음에 배열 값인데 x, y죠. 그러면은 3행 0열이 되겠죠. 자, 3행 0열에 있는 값이니까 2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4 더하기 1을 해서 6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조건이 true가 되겠죠. 그러니까 if문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비교를 해봤더니 x값이 현재 틀렸죠. else if로 빠집니다. x값이 틀렸죠. else if로 빠집니다. y값 비교하는데 틀렸죠. else if로 빠집니다. 배열의 값을 비교할 건데 x 플러스 1이라고 했죠. 3 더하기 1이니까 4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0열이 되겠죠. 4행 0열에 해당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5라는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비교를 할 건 이렇게 부등호를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3행인을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열 위치는 1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행 1열이니까 여기 3이라는 데이터를 비교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건을 따져봤더니 이번에 성립을 하죠. 자, 그러면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y 플러스는 1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y는 y 플러스 1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y는 y 플러스 1과 문법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y 값은 현재 0이니까 0 더하기 1을 해서 y 값이 1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실행이 됐고 이제 if문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res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res는 res 더하기 그 다음 좌표를 따져야 되니까 3,1이 되겠죠. 그래서 3,1자리 3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res 값은 6이니까 6 더하기 3을 해서 9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겠죠. if문으로 진입해서 x값이 지금 현재 틀렸죠. else if로 빠지죠. 역시 x값이 틀렸죠. 자, else if로 가서 y로 갑니다. 그래서 조건이 틀렸죠. 또 else if로 갑니다. 자, 좌표를 따지는데 x 더하기 1이니까 4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y자리는 1열이 됩니다. 4행 1열을 확인해보면 지금 현재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2를 비교할 건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다음 비교해야 될 대상이 x자리 3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이니까 2열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3행 2열을 찾아가 보면 4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비교해야 될 대상은 4가 됩니다.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면은 LZ로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x는 x 플러스 1을 계산하게 되겠죠. 자, x값은 현재 지금 3이니까 3 더하기 1을 해서 4로 바뀌게 될 겁니다.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RES 부분을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조건문이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RES는 RES 그 다음에 더하기 좌표를 따졌을 때 x, y죠. 그러니까 4,1입니다. 여기 2라는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더해야 될 대상은 2가 될 것이고 여기 9니까 9 더하기 2에서 11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처리를 했으면은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문으로 비교합니다. x가 4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요. and 그리고 이제 y값 여기가 틀렸죠. 네, 그래서 else if로 빠지게 됩니다. 자, x값 4가 맞죠. 네,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y 계산식을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y는 y 플러스 1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건 1이니까 1 더하기 1을 해서 얘가 2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종료가 되고 RES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RES는 RES 플러스 좌표를 봤을 때 x, y죠. 4,2가 됩니다. 4,2가 되니까 여기 4라는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11 더하기 4를 해서 이번에는 15가 바뀌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x값을 비교했더니 4가 맞고 y값은 틀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else if로 가야겠죠. 자, else if에서 x값 4가 맞죠? y 처리해야겠죠. y는 y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y값은 지금 현재 2니까 2 더하기 1을 해서 3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이 종료가 되고 RES를 처리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RES는 RES 플러스 x, y죠. 4,3입니다. 4,3에 해당되는 1이라는 데이터를 비교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1 더하기 15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16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x는 현재 4고 y가 틀렸죠. 그러니까 else if로 빠지게 되겠죠. 자, x는 4가 맞죠. 그러니까 또 y를 처리해야 되겠죠. y는 y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y값은 현재 3이니까 3 더하기 1을 해서 4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이 종료가 되고 이제는 RES를 처리해야 됩니다. RES는 RES 더하기 ARR 좌표니까 4,4가 되겠죠. 그래서 4,4에 해당되는 1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16 더하기 1을 해서 17을 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x 값이 4고 y 값도 4입니다. 조건이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반복문 탈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복문 탈출을 해서 그 다음 출력문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출력이 돼야 될 대상은 줄바꿈을 지금 했는데 뭐 실제로 앞에 뭐 따로 출력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냐면 리절트라고 반드시 시험지 정답에 적으셔야 되고요. 한 칸 띄고 콜론 또 한 칸 띄워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 %d가 포맷인데 원래 %d라고 하는 것은 데시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십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수값 포맷으로 찍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데시멀의 줄임말 %d예요. 자, 근데 뭐를 찍으라 그랬냐면 RES를 찍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RES가 지금 현재 1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얘가 정답이 된다더라. 그 다음에 리턴제로 만나서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자,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컴파일러에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알고리즘 분석을 끝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암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디버깅을 다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디버깅 연습 꼭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